실질과세의 원칙,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수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있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면은 성공한 조세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조세 전문가는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인가 밖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허용 범위 경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경계에 관한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판례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은 먼저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구분에 관해서 잠깐 보면서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실질과세와 부당의 계산 부인의 관계, 그리고 실질과세에 관한 두 가지 어떤 이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례도 과세관청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하고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것은 이제 과세관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나온 사례, 즉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하고 이전에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를 공부하고, 그리고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용 행위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사례하고 정리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이 강호동 씨가 탈세했다, 또 재벌들이 조세 회피 지역에, 조세 천국 지역에 페이퍼 컴퓨터를 만들어서 탈세를 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죠. 그건 사실 언론에서는 탈세, 절세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쓰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세금을 공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절세, 탈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이죠. 조세포탈은 사기적인 행위로 우리가 세금을 포탈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탈세는 보통 세무회의와 기획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평가에 관한 차이라든지 손익 기속 연도에 관한 차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를 탈세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절세하고 탈세의 어떤 경계에 이제 조세 회피라는 해석 지대가 있는 겁니다. 납세자는 가능하면 조세를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했을 때 이것이 조세 회피가 실패하면은 탈세가 되는 거고요.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은 절세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조세 회피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패한 조세 회피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조세 회피와 탈세는 감옥백의 두께의 차이다. 큰 차이라는 거죠. 성공한, 예를 들면 조세 회피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고, 예. 실패한 조세 회피, 즉 탈세는 세금을 내게 되니까 큰 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납세자들이 조세 회피 행위,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들을 합니다. 즉 이것을 국가 입장에서는 제어를 해야 되겠죠. 예.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금을 이제 이렇게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리는 조세 회피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칼을 대는 이 우리가 법리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 보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정한다. 기속에 관한 실지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즉 실질 내용에 관한 우리가 실제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세기본법 14조의 우리 실질과세 원칙하고 소득세법이나 이제 법인세법의 정리세법도 마찬가지죠. 각 개별 세법의 구체적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실질과세 원칙의 보충적 예시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의해 부인이 가능한 경우도 없다. 즉 개별 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인, 즉 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세법의 부당계산 개인 부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면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죠. 즉 특수관계 있게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게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서, 즉 부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개별 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면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과세의 원칙의 이론을 살펴보면은 첫째 법적 실질설이 있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실질설이 되십니다. 법적 실질설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상행위, 즉 거지행위라든지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관청으로서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납세 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그 행식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 행위라고 그 허락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보는 설입니다. 즉, 이 설의 법적 실질설에 하면은 실질과세와 조세 법률주의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실질설은 법을 떠나 즉 경제적인 실질이 똑같으면은 그 실질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 실질설에 하면은 조세 회피 목적을 떠나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실질에 의해서 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실질설은 옛날에 이전에 오래된 판례에서 주로 법적 실질설에 의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201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51%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즉 51% 이상을 보유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A 법인이 사실상 원고인데 A 법인이 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B와 C 법인을 100% 출자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B, C를 통해서 D를 50%, D 법인을 부동산 가다 법인을 50%를 추측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은 51%가 안 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B, C의 50%이 취득 행위를 부인하고 A가
D법인을 직접 우리가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명의는 BC법인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명의를 부인하고 예를 들면 실질 기속에 따라서 D법인의 주식을 A가 100% 직접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